안녕하세요, 북무입니다.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입니다. 와, 지금 6시 41분 지나고 있고요. 좀 깜깜한데요. 네, 시간이 벌써 거의 7시가 다 돼가는데도 동쪽 하늘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와, 하늘 한번 보세요.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의 모습입니다. 좀 아름답죠? 네, 어둡지만 아름답습니다. 사실 하늘, 지금 동쪽 하늘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둡거든요. 화면은 좀 밝은 느낌이 드네요. 네. 지금 이런 상황. 네. 지금 가로등이 하나씩 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. 여름에 만약에 이 시간대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한낮같이 환했을 거예요. 지금은 좀 어둡습니다. 지금 기온이 영상 6도 정도 되고요.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, 덥기도 춥지도 않은 날씨, 그냥 걷기 좋은 날씨, 이 정도가 딱 좋고요. 낮 최고 기온은 22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. 낮에는 꽤 많이 올라가요. 이거 일교차도 엄청납니다. 16도가량.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날씨고요. 그 다음에 미세먼지, 보통 초미세먼지 나쁩니다. 미세먼지가 언제 좋음으로 바뀔지 모르겠네요. 요즘에는 진짜 공기의 질이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. 항상 좀 날씨가 좀 추워지고 이러면 공기 질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네, 마스크 착용 좀 필요해 보이고요. 자, 걷는 풍부의 오늘의 또 하루 이렇게 시작됩니다. 언제나 어디서나 자, 걷는 풍부의 멘탈 수업. 네, 이제 새로운 섹션으로 제가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멘탈과 관련한 모든 걸 다룰 거예요. 앞으로 제가 가진 모든 거를 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. 멘탈.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, 가장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가장 몸소 익혀야 되는 그런 과목, 학교 정규 과목이 말이죠. 저는 멘탈 수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그 멘탈,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런 강한 멘탈을 어떻게 우리가 몸속으로, 몸에 체득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좀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체득하는 단계까지,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,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, 전파할 수 있도록, 소통할 수 있도록, 그런 단계까지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잡아가야 됩니다. 이 시대는 진짜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멘탈이 무너져 내린 시대, 멘탈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, 멘탈 잡기가 어려워진 시대.
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력. 결국은 뭡니까? 우리 최고의 국가대표 선수들도 말이죠. 실력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? 경기 기량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? 뭐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디테일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멘탈이거든요. 그러니까 정신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무조건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피지컬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는데 그냥 정신력으로 버텨라, 그게 아니고, 제가 말하는 이 멘탈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충분한 피지컬과 충분한 기술까지도 포함해서, 왜냐, 그게 같이 함께 따라와야만, 그런 종목들이 따라와야만 우리는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, 그 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멘탈의 차이, 왜 과연 멘탈의 차이가 있는 건가?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거든요. 우리가 정규 과목으로 멘탈 수업을 지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그 멘탈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.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은 멘탈이 좋다, 멘탈이 뛰어나다, 또는 이 사람은 멘탈이 약하다, 멘탈이 안 된다, 멘탈이 드러났다, 멘탈이 밑바닥이다. 그런 이야기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? 왜 사람마다 다른가? 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어느 때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멘탈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. 그냥 소멸돼 버려요. 그런 경우가 있죠. 또는 그 반대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. 멘탈이 약하던 사람이 어떤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좋은 멘탈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. 저는 첫 번째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, 어떤 상황에 대해서, 어떤 일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, 그 일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차이. 이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뭔가 급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.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던 그 한 주에 말이죠, 갑자기 금요일 늦은 시간에 뭔가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다. 이제 퇴근 시간 다 됐는데, 예를 들어서 한 5시 30분쯤, 오후입니다. 오후 5시 30분쯤에 뭔가 갑자기 해결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. 사실 금요일 같은 날은 6시에 좀 일찍 바로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, 퇴근해서 뭘 할지도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다. 누군가는 나서서 처리를 해야 된다.
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일을 받아들인 태도 한번 볼 수 있어요. 뭡니까? 이게 하나의 중요한 잣대라고 저는 보거든요. 과연 대수롭지 않게 이거는 내가 그냥 맡아서 내가 책임지고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? 아마도 짐작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거예요. 일종의 고통 비슷한 걸 느끼고요. 와,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.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의 심리 상태가 밑바탕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, 특별히 몇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거거든요. 남자라고 뭐 그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든지, 아니면 경험이 많은,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다를 거라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산으로 보입니다. 달라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을 이렇게 어떤 희생하는 부분, 그런 어떤 특정 부서원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한 명이 선정을 해야 된다면, 단지 남자라고, 단지 경험이 많다고 해서 선정하는 거는 그 자체로 앞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선정의 기준은 결국은 멘탈인데요. 받아들이는 태도, 그 일에 대해서 말이죠. 어떤 일이든지 뭔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, 어떤 일이든지 대수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, 마치 큰일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까무러치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단지 그 사람의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을 단순히 이 사람은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을 외적인 기준에 분류했을 때, 이 사람 대부분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요거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. 그게 바로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말이죠, 구분을 하고 차이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하나의 개념 틀로 묶어서 하나의 표상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잖아요.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때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의 고통 분담, 아무리 멘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멘탈하고는 또 다르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해지는, 그러니까 가장 멘탈이 좋은 사람이 그 부서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런 시련을 준다면,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항상 그 사람만을 데리고는 그 사람 묵묵히 잘할 거예요. 그런데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는 쌓여나갈 겁니다. 그래서 언젠가 폭발할지도 몰라요, 그 사람조차도.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. 물론 딱 한 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, 한 명이 나서서 해야 되겠다
좀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. 그런 경우에 그 안에서 가장 멘탈이 좋은 사람을 좀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, 적어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고통을 좀 분담을 할 수 있도록,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두 명이 나눴을 때 50% 그 100%의 일을 50% 이렇게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70% 이렇게 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40%의 여력이 더 거기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눠야죠. 3명이서 하면 50 나눌수록 그 강도는 줄어들거든요. 그러면서 멘탈 수업을 해 나가는 거죠. 아, 우리가 해냈구나, 우리가 같이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.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옛날의 경험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겠다, 이런 마음가짐.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약간 이야기의 흐름이 조금 다른 데로 새기는 했지만, 일단 그런 겁니다.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, 어떤 일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느냐, 가볍고 무겁게 여기느냐, 그 정도의 차이, 그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, 이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, 멘탈이 약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자면은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. 정말로 그 사람이 멘탈이 좋다, 멘탈이 나쁘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그런 게, 사실은 모든 게 경험이거든요. 경험적으로 사실은 증명이 되는 거죠.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 관찰을 했을 때, 아, 가능하겠다 싶은 경우, 불가능하겠다 싶은 경우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한 가지, 좀 어떤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멘탈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, 이 사람이 어떤 목표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,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좀 더 이제 이성이 개입된 부분인데요. 예를 들어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별다른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. 반면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도 뭔가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, 지금보다는 좀 더 약간 나은 세상을 꿈꾸며, 아, 내가 여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, 지금 이런 방식으로 머물러서는 난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그냥 기계처럼 살아야 되겠다, 기계처럼 사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겠다,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지,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살아나가야 되겠다, 그러면 여기서 뭔가 더 다른 변화를 가지고 와야지. 그런데 반면에 그런 생각 하지 않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그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약간 아이러니합니다. 거꾸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개선을 하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, 거꾸로 멘탈의 측면에서
좀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왜냐, 그 일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이겨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.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실에 만족한다 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당신은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?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만큼 더 많은 멘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, 그 바꾸는 과정에서는 강한 멘탈, 더 많은 양의 정신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은,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멘탈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순간을 경험 자체를 안 해봤으니 무너질 멘탈 자체가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목표에 있고 없음,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.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강력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멘탈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숙제가 주어진 거거든요.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나는 정신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, 그게 저는 두 번째라고 보입니다. 멘탈의 차이. 당신이,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꾸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멘탈이 약한 게 아닙니다. 멘탈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멘탈이 너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.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그 일을 추구하고 있는 당신이 때로는 힘겨움을 느낄 때, 그때 마치 멘탈이 부족해 보이는 것일 뿐,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. 대신에 여기서는 절대적인 기준, 어차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멘탈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,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,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인지를 알지 못하는 채 저 사람이 힘겨워하고 있을 때, 아, 저 사람 멘탈이 약해 라고 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럼에도 저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.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 보입니다. 거꾸로 그냥 무던하게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지내기 때문이거든요. 그 사람들은 어떤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어떤 일 자체를 추진해 본 그런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, 현상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, 어떤 감수성이라고 할까요? 그 차이에서 오는 부분. 두 번째, 목표에서 오는 부분.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건 사람의 성향이거든요. 또 하나의 성향인데, 어디에 이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, 거기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멘탈의 차이. 이거는 또 이렇습니다.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, 그러니까 가치 체계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면, 예를 들자면
나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이타심,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. 그래, 나만 뭐 잘 되는 거,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더 높은 경지는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잘 되는 거.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.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,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죠.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,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강력한 멘탈을 보일 수가 있을 걸로 보인다. 이게 경험적으로도 증명이 되거든요.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면,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특히 가족들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.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.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도 보면 자신이 국가대표라는 그 의미 자체에 강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, 정말로 나는 그냥 내 실력이 좋아서 뽑혀 나와서 내가 1등 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, 내가 정말로 여기에 대표로 나왔구나, 나는 우리 가족의 대표이자 우리 뭐 학교의 대표이자 우리 친구들의 대표이자 국가대표. 그러면 나는 또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,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가 그런 식으로 새롭게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자신이 마련한 가치 없이 그냥 이거 뭐 붙어야지 뭐 그냥 경쟁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, 그 경쟁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가치가 규정이 될 때, 이거는 이때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멘탈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,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멘탈이 좋다, 이 사람은 멘탈이 약하다 라고 말할 때 사람마다 달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, 그걸 분석해보면 이 세 가지라는 거죠. 첫 번째, 현실을 대하는 태도. 요약하면 그렇습니다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. 세 번째,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일을 하는 사람이냐. 태도와 목적과 가치,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람들의 멘탈을 달리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. 그러면 이제 거꾸로 힌트가 이제 나오는 거죠.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.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식으로 임하면 될 것인가, 어떻게 우리는 우리 멘탈을 이 상황 속에서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인가, 그 이야기를 또 앞으로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멘탈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거기서 더 발전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는 기회를
네, 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남아있는 휴일 또 일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 날씨 이렇게 잘 또 챙겨서 건강하게 이제 하루를 또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. 전 내일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